자, 단위 함수 관련해서 이번에는 압력을 한번 해볼게요. 압력. 먼저 압력의 개념을 아셔야죠.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면적은 넓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예요. 요런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cm 제곱이죠. 여기에 힘의 대표적인 그 단위가 뭔가요? 뉴턴이죠. 뉴턴, N. 1뉴턴의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합시다. 그때 1cm 제곱에 작용하는 압력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KGF, 이거 뭔가요? 킬로그램에다가 F가 중력과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KGF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힘에 다는 거죠. 그냥 킬로그램은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량의 단위였죠. 근데 압력이 뭔가요? 힘으로 눌러야 되는 거지 질량이 누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kgf/cm 제곱, 이게 바로 압력의 단위인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떤 공장을 갔어요. 공장. 야, 지금 압력이 얼마야? 1kg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1kgf/cm 제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1kg요, 1하고 kg요 하면은 뒤에 뭐가 생략됐다? f/cm 제곱이 생략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kgf/cm 제곱은 지금 다 같죠? 0.1 메가파스칼이기도 하고 0.9678 atm이기도 하고 또 0.98 바이기도 하고 14.2 psi이기도 하고 760mm hg이기도 하고 10m h2이기도 하다. 요게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1기압 하는 이 단위 atm 있죠. 지금 정확히는 좀 약간 소점 몇 자짜리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1기압과 1kgf/cm 제곱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냥 1기압은 1kgf/cm 제곱,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도 그렇죠. 바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바나 ATM이나 1kgf/cm 제곱은 거의 그냥 유사하게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점 몇 자짜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굉장히 많은 압력계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압력계는 ATM으로 표시가 되고 어떤 압력계는 바로 표시되고 어떤 압력계는 PSI, 메가파스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설비마다 압력계 단위가 전혀 다른 압력계들을 막 썼었어요. 근데 요새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뭘로? 메가파스칼로. 이 PA,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가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이 M은, 대문자 M은 10의 6성태자죠. 100만. 공이 6개죠. 그래서 메가파스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메가파스칼로 그 신규 짓는 공장들의 압력계들은 전부 다 이 메가파스칼로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파스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1kgf/cm 제곱은 0.1 메가파스칼이죠. 0.1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이때 이 1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이 M이란 뜻이 10의 6승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분의 이게 뭔가요? 단위 한산 인자분 1이죠. 자, 그러면 메가파스칼 없어지고 단위는 뭐만 남는다? 이것만 남죠. 그러면은 10의 5승. 즉, 1기압은 10의 5승 파스칼이란 얘기죠. 이번에는 이 센티미터 제곱을 밀리미터 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같죠. 이때 분모가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이 단위 환산 인자는 센티미터 제곱이 분자 쪽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1cm는 지금 10mm잖아요. 근데 제곱이니까 이 전체를 제곱을 해주면 분모도 제곱이 해주고 분자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없어지고 뭐만 남나요? kgf랑 밀리미터 제곱만 남죠. 그럼 이제 숫자만 정리하면 되죠. 분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분모는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1이니까 0.01이고 kgf per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압력은 지금 단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거 외에도 압력 단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들이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이게 ATM이라는 우리가 1기압, 2기압 할 때는 그 단위가 ATM입니다. 그 다음에 kgf per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메가파스칼, 파 이런 단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요거 아시죠? 요거. 자, 어떤 수조 있죠? 수조에 수은을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유리관, 뭐 1m 정도 되는 유리관에 수은을 담은 다음에 얘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딱 꽂았을 때 여기 있던 수은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위치까지 얘가 수은이 안 나오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수은이 중간에 내려오다 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자, 이 수조가 공기 중에 오픈돼 있잖아요. 그때 이 공기 중에는 대기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질소, 산소, 뭐 아르곤, 네온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이 공기죠. 저희가 호흡을 하는. 그럼 그 분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압력이 생길 텐데 그걸 대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기압이 얼마인가요? 1 ATM, 1기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들이 이 수은의 상부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게 얼마? 1기압. 그때 이 수은바 있죠, 수은바. 얘도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가 이렇게 누르니까 얘가 내려오다가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이 수은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이 또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76cm, 밀리미터라면 760mm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6cm인데 그 말은 수은 바로 했을 때 1기압이 76cm가 되더라. 그게 이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은일 때는 얘가 76cm인데 물이면요, 물. H2는 물이죠. 그때는 이게 10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물이 올라와가지고 나무 이파리에서 강합성을 하죠. 그러면 나무는 이 물이 올라가는 힘이 뭐에 의해서 올라갈까요? 그 땅에서부터 그 나무의 가지까지 올라갈 때. 대기압? 대기압의 힘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나무가 10m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올리나요? 이론적으로는 못 올리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나무 중에 10m보다 큰 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대기압뿐만 아니라 나무가 물관을 타고 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관이 굉장히 가늘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물관 안에서 이 물 분자들이 서로 응집력, 그 다음에 물관 벽에 물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 부착력,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나무는 10m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력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밥솥 중에 압력밥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압력밥솥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 현재 저희 그 압력밥솥이랑 밥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압력밥솥에서 한 밥이 더 맛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이. 압력밥솥이. 자, 쌀이랑 물을 섞은 저기 해서 이 밥솥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겠죠. 그러면은 가스레인지에서 열을 계속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쌀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곳에 계속 열을 받으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증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화되는 거죠. 자,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수증기들이 이제 생기면서 수증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압력이 점점 상승을 하겠죠. 처음에 이 밥솥 바깥이 일기압인 것처럼 이 안에도 일기압이었었어요. 근데 수증기가 막 움직이면서 얘가 1기압에서 2기압 압력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이 상승을 하면 물의 끓는 점도 같이 상승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쌀이 우리가 압력이 상승하지 않은 1기압일 때는 이 물이 100도씨잖아요. 그렇죠? 그 100도씨에서 쌀이 익을 텐데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상승을 하니까 이게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씨가 아니라 120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100도씨가 아닌 120도씨에서 계속 익겠죠.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익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밥솥에서 밥을 했을 때 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력밥 쓸 때 여기 위에 있는 게 어느 정도 뭐 시간 되면 얘가 막 딸랑딸랑딸랑딸랑 막 그냥 소리 나죠.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열원이 가해지면서 여기 있던 물이 수증기가 점점 많이 생기면서 1에서 만약 2kg까지 올라가요. 또는 계속 놔두면은 뭐 3kg, 4kg까지 막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밥솥이 터져요. 그래서
얘가 계속 딸랑딸랑거리면서 여기서 생긴 압력을 적정하게 밖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전자밥솥 있죠, 전기로 하는 거. 저희 집 저기 전자밥솥도 어느 정도 저게 되면 지금부터 압력을 뭐 증기가 뭐 배출되어 오니 뭐 이런 말이 떠요. 그러면서 이 옆에 게 열리면서 칙 하고 증기들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압력을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얘가 터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전자밥솥에서 밥을 한 다음에 밥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 뚜껑을 열 때 어떤가요, 느낌이? 잘 안 열리죠. 밥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던 이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완전히 배출이 돼서 여기가 이 밖의 일기압 상태랑 똑같은 압력으로 되어야 이 뚜껑이 열릴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안전장치가 없고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이 뚜껑을 강제로 열었다. 그러면은 이 뚜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열리면서 또는 뚜껑이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역자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 힘은 만약에 이 압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힘이 뚜껑을 확 열었을 때 주변에 만약 사람이 있으면은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약에 열리면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압력밥솥의 사례를 들었듯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밥을 짓는 것도 하나의 그 제조 공정이잖아요. 이런 공정에서 그 압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위험하지 않게 압력을 해소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이 오픈이 된다라는 것을 이게 집에서 압력밥솥 쓰는 거랑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가서 어떤 탱크가 그 압력 조건에서 제품이 생산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오픈할 때는 반드시 대기압 상태로 일치시켜 준 다음에 오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기압의 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약에 우주복을 안 입고 우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터진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여기가 우주예요. 근데 지구에 있을 때는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장기나 그런 쪽에서 이 피부 있죠, 피부. 예. 일기압이 주어지고 여기도 일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는 사람 이 몸 안에는 일기압인데 우주 공간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속 그 압력이 가해질 거고 그러면은 이 피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거죠. 풍선처럼. 그 정도로 이 일기압이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대기압을 많이 접하지만 그래서 이 일기압이라고 하는 힘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힘인 겁니다. 수온은 76cm 올리고 물은 10m로 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한 힘인 겁니다.